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어제 투자 전략을 드릴 때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접근하시라고 약한 종목들에 관해서는 조금 관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전전주, 그러니까 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될 거다. 일단은 1950에서 60선이 지진 상태에서 상승 방향에 대한 얘기들, 그 예측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비교 설명해 드릴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머리는 긴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러니까 월화수 타임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어제 같은 날에서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시장이 건강한 사람이 잘 가고 있다. 오늘 갑자기 대변에서 피가 나오고 갑자기 픽 쓰러지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랬죠. 예,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시장의 체력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시장의 흐름들이 좀 약세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10% 정도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변곡점 오늘을 좀 맞이를 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변곡점이라는 건요, 아직까지 착각하는 분들만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릴라 방송에 들어오시면 변곡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때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무조건 상방향도 아니고 무조건 하방향도 아니고 위로 크게 움직이거나 밑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 바로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오늘 변곡점 수요일 날이 되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어제에서 비교 설명해 드렸던 시장의 체력들이 갑자기 약해졌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먹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먹고 팔고 매매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195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요 69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지지시에서는 종목별로 괜찮게 움직이지만 오늘 변곡점에서 저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30에서 50% 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게릴라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실전 매매 정수 이렇게 실시간을 방송하는 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게 되면 시장이 빠진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배변에 피가 나오고 갑자기 픽 쓰러지는 이상한 징후가 나왔다. 시장이 밑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하방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을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흔들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전화번호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 주시는 것은 이제 상담 전화를 받고 있고요. 자, 013-3366-0110번. 자,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시장이 빠지는 초폭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이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취해야 됩니다. 왜?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제가 좀 이따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굉장히 시장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으로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게릴라 방송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혹은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좀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여 방법은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홈페이지,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무방을 참석하는 대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방법을 물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에서 먼저 수급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위안을 좀 가질 수 있는 건 강하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매도를 하진 않아요. 자, 잠깐만 보도록 하겠죠. 자, 거래소 보면은 외국인들이 643억 팔죠. 기관도 573억 팝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둘 다 뭐 이렇게 크게 매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지수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뭐 대형 종목들도 지금 쭉쭉쭉쭉 지금 뭐 아까 아침에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4% 이상 좀 흔들림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1%, 2%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해서 흔들리고 말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SK이노베이션 4% 흔들리고 있고, LG화학은 4.9% 지금 확대폭이 늘어났네요. 자, 이렇게 흔들리다 말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서 흔들리고 말면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떨어지는 칼날처럼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빠져가지고 밑에 빠져 계속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 선물의 저점 혹은 239자리인데 239자리를 지금 이탈하려 내려왔고 코스피 지수도 1950선을 지금 깨내려왔기 때문에 60도 이미 이탈됐고 아침에서 깨졌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690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뭐였습니까? 시장 자체가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미 이렇게 시장이 먼저 4월 29일서부터 5월 2일 날에서 공개 방송을 들어왔던 분들, 게릴라 공방 때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얘기했죠. 시장의 지수가 1960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 거기에서는 한 번 매매 타이밍이 나온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의 매매 타이밍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서 이제 종목들은 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디에스라든지 그다음에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격이 안 들어주면 아쉽지만 그다음에 뭐 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초록뱀, 미노바 그다음에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은 뭐 JW 중해제약도 있었을 거고 쌍방울 같은 종목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종목들로 해서 이게 그쵸? 가이는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고, 이런 종목들로 분명히 20%,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저는 5에서 10% 뛰기 정도의 매매가 한 3번 정도, 그쵸?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임이 나올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시장이 다음 주,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서 시장이 상방향으로 틀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봤는데 월요일 날은 괜찮았습니다. 월요일 날은 상황이 괜찮았어요. 근데 화요일 날, 바로 어제였죠? 어제 갑자기 시장의 체력이 이상해지니까 제가 비유 설명을 해드릴 때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잘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고 대변에 피가 나오고 이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어제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일단 현금화 정도를 10%를 하고 계속적인 여러분의 투자 전략 1960선에서 50선이 지지가 되면 괜찮다. 그리고 코스닥도 690선이 지지가 되면 괜찮다. 근데 만에 하나 그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벌어지게 되면 현금화를 최소한 20-30% 정도를 어떻게 알았죠? 20-30% 정도를 최소한 현금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에서는 이탈된 흐름에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계속 매도가 거세지면 50%까지 확대시켜놔야 됩니다. 현금화 전략을 30에서 50%까지 늘리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자 지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1900 지금 49, 지금 50, 딱 요 자리에 돼 있는데요. 요 자리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전저점, 이 자리를 깼습니다. 봤더니, 해외 지수를 보니까, 자,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상황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황까지 괜찮았어요.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걸 뒤로 돌리면, 이렇게 음봉을 양봉으로 말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서 이렇게 올라가주기만 하면 우리나라 시장들도 그렇게 1950선, 60선이 이탈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빨갛게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579개 빠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거 212개. 코스닥 지수는 798개, 아침에서는 이제 800 몇 개가 빠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거의 800개가 빠지고 260개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하락 방향으로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개수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우존스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음봉으로 감아 내려갔죠. 자, 이거는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상쇄시켜야 되느냐? 이걸 오늘 저녁에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걸 감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여기서 흔들리질 않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 지금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수수방관을 하면서 그냥 내일 미국 시장 반등 주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겠지 냅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칼날을 바로 잡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다시 한 번 더 제가 우리나라 선물 지수를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자, 미국 시장이 거기서 이제 오늘 양봉으로 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요 자리 정도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이건 뭐 내일과 모레에서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급등했을 때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고, 지금 당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흐름이어서 전저점이 깨졌죠? 자, 그럼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락연자로 내리게 되면 192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1900선을 지지로 해서 이쪽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문제냐?
한 번 하락세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죠. 개인분들이 손절 물량,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나오질 않으면 얘네들 어디까지 뺄 거냐면 얼마든지 이쪽까지도 밀어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은요, 1900선을 깨갖고 1800을 내려갈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얘네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그 생각이 없지만 계속 개인분들이 추가 매수 물타기, 그러니까 아직 살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의 잔고를 보면서 얘네들도 그거를 드리블을 한다 그러죠. 잔고를 보면서 드리블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빼고 있는 1900까지 내려갔는데 개인분들이 무서워하긴커녕 계속 어디서 돈이 났는지 계속 돈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1850까지 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계속 돈을 들고 들어온다. 그때 1800까지 빼버려요. 그렇게 1800까지 빼버리면 대부분 종목들이 30%, 50% 박살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계속 돈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세력들과 기관들은 어디까지 빼느냐? 1700도 빼고, 1600도 빼고, 1000도 깨고, 900도 깨고, 500도 깨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시장을 순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 물타기는 절대 금물. 지금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여러분들이 최근에서 매매 대응으로 짧게 방망이를 들고 손절선도 짧게 그리고 먹었던 종목들도 먹었을 때에서 짧게 파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제일대우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8% 수익 나서 이제 이익 실현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 빨리 챙기시고 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YG엔터 같은 게 매수까지 안 들어가지고 강하죠.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 타임을 잡고 다시 밑으로 쿵 하고 쭉 빠지면 그때에서 저점에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지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뭔가를 살려고 하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종목이든 간에 한 마이너스 20, 30% 충분하게 그냥 푹 빠져버리면 심하게는 50%까지 빠져버리면 차라리 거기서 싸게 사겠다. 이런 마인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토막이 나버리면 거기서 싸게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질 않지 그냥 여기서 지금이 이제 빠지게 되면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빠질 때에서는 버틸만 하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손절,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이 구간에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말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됐다. 이제부터 시장의 종목들이 물반 고기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게릴라 공방 때 들어오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한 번, 두 번 매매를 했다가 짧게 끊고 나서 다시 현금화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종목들이 쭉 빠지면 그때에서 물반 고기반 시장이 될 때에서 그때 이제 전략을 들으시고 공략하셔야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릴라 공방을 할 건데 짧게 할 겁니다. 오늘은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러니까 1950선이 이탈되는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전저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1900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지수 하락 N자 목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이죠. 하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서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쭉 빠질 때에서 그 현금을 가지고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609일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물론 60일선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내일과 모레에서 급반등을 하면서 9점을 확 올라가주면 이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면서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면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에서 그냥 5% 내서 손절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건데 내일 한 번 더 3%, 5% 빠지면 마이너스 8%, 10% 늘어나고 그 다음날 또 빠지면 마이너스 10에서 15% 늘어나고 그 다음날 또 빠지면 마이너스 20%, 30% 늘어나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들 냅두시죠? 추가 매수 함부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반등 주시면 다행이지만 반등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 30%, 40%, 50%, 60% 이렇게 확 내려가 버리면 그때서 여러분들은 정말 버티질 못하고 이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 60%까지 만약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50%까지 50%, 60%까지 내려가면요. 바닥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갔을 때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100% 먹을 때 물려있는 사람들은 본전받게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원짜리 종목이 50%까지 빠져버리면 5천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5천원대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만원으로 올라가면 100%를 먹지만 만원대에서 샀던 사람들이 5천원대까지 괜히 물타기 하다 마이너스 50% 돼버리면 올라와봤자 본전받게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쿵 하고 내려가면은 10에서 20% 매매 이 매매로 이렇게 사고팔고 매매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나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반 고기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장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타임에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빠져야 돼요. 쭉 빠지게 되면 기회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과장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제 쭉 빠져내려가면 좋은 장이 펼쳐집니다. 쭉 빠지면 종목들이 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싸게 잡아서 밑에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50% 올라가 봤자 소용이 없지만 본전밖에 안 되지만 밑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반등주도 50%가 100% 수익이라는 얘기고 100%를 안 먹더라도 바닥에서 잡은 종목들을 5에서 10%를 뭐 두 번, 세 번 계속 매매하다 보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급에서는 뭐만 하지 말아라. 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물타기, 신규 매수만 조심하셔라 라는 전략이 지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계속 전저점 자리를 지금 한번 이탈을 했고, 그죠? 609선 이탈을 했고 61선을 지금 받치고 있지만 678, 그렇죠? 678 자리에 이 박스권 저점 자리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요 라인을 테스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내려간 다음에 지지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지지 라인이 없죠. 그때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올라간 폭의 절반 폭 혹은 618 자리 650이라든지 640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버리면 그때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종목들이 폭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수가 이미 640에 630까지 떨어진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종목들이 지금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버티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도 1900을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630, 650 뭐 이쪽 라인으로 내려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30%, 40% 깨지는 게 정상인 거고 당연하죠.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지수가 쭈쭈쭉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종목들이 버티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지금 빠지기 위해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자체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셔라. 그리고 손절선 마이너스 5%, 10% 내에서 있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한 번 비중을 절반을 줄이든 10%를 줄이든 5%를 팔든 아니면 전량 다 줄이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뭐 하셔라? 리스크 관리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팔아내는 그런 정리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동안에서 이제 표적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표적 종목 중에서 오늘 일단 먼저 달성이 된 종목이 있는데 그거랑 함께 그리고 지난번 표적 종목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 웍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웍스. 자, 한번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드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1950에서 60선이 지지될 때에서는 종목별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시장 방향이 상승, 특히 거래소가 상승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수요일 정도의 변곡점에서 좋은 흐름으로 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부터 슬금슬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로 관막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0에서 60선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금화 전략을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 그리고 특히 어제와 월요일 날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들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좋은 종목은 맞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요. 어떨 때 사는 게 좋은 거냐? 단기 상승이다.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들 뭐 소풍을 나갈 때 비가 오는 날이 좋아요? 아니면 해가 이렇게 맑게, 그쵸? 더운 날 말고, 그냥 맑고 청명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 좋습니다. 당연히 맑고 청명하고 참, 그쵸? 그런 날이 좋죠?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맑은 날. 마찬가지 주식도 똑같습니다. 맑은 날에서 청명하고 좋을 때에서 주식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있고 빠지고 나서 여러분 소풍 가시면 안 됩니다. 괜히 고생만 하죠. 뭐 신발만 더러워지고. 마찬가지 지금에서는 종목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에서 들어갔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끊으시는 차라리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아요. 현금화 전략. 만약 실리콘 웍스를 어제 사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좋은 종목이지만 이건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감기가 걸리면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이것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32,000원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현금화 전략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사셨다면 사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시장 자체를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이제 JW 중에 제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면 중이었는데요.
일단 요것도 여기에서 매수를 시켜가지고 전고점 돌파 패턴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실현을 8.9% 돼 있는데 이럴 때 전고점 부분에 부딪힐 때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화를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카카오가 있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괜찮기는 해요.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 이건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바닥권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권역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손절 라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10만 원이 깨지면 얘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마 10만 3천 원 사신 분들은 10만 원이 깨지면 3%요. 그렇죠? 3% 손절이니까 10만 원 깨지면 손절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살려는 분들은 관망하셔라. 예, 좀 더 시장이 더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지 마세요. 지금 계속 소풍 가려고 했더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서 해가 쨍쨍하게 올 때까지만 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자, 이거는 매수 가격이 미도달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고점에 떠 있죠? 뭐, 갖고 있는 분들이야, 이거 제가 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42,700원이 지지가 되면 계속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분명히 얘도 41,000원, 4만원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카카오라든지, 다음이죠? 카카오라든지 YG 엔터는 바닥 종목에서 그래도 안전한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종목들이 쭉 빠져내려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내려가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들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신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에서 살려는 분들한테는 하지 마셔라. 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소풍을 가려는데 계속 비가 내리면 소풍 가지 말아야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를 해서 신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는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와서 이미 미도달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지는 마세요. 갖고 있는 분들만 보유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종목들의 개수가 834개가 빠지고 있네요. 아까보다 좀 더 늘어났죠? 한 40개 정도가 더 빠지는 게 늘어났는데 코스닥 지수가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자, 차트를 보니까, 자, 5분 차트를 보니까 계속 흔들리고 있죠? 그거 보세요,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빠지는 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겁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잡으면 칼날 잡기 때문에 670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하루 이틀 빠지고 움직여서 위쪽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동안 빠져가지고 계속 640선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 지금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닌 거다. 그것도 비정상인 거다. 시장에 빠지면 종목들이 쭉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절대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자, 어디까지 흔들리고 말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빠질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냥. 빠진 다음에, 지금 코스피 지수도 쭉쭉 지금 1947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빠질 건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수익난 종목들이 있으면 파시고, 그리고, 손절선이 터치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파시고, 그러니까 손절이죠? 그리고 먹었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드린 종목이 아니고 위노바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매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위노바. 이거는 아까 2,200원대에서 그냥 5에서 10%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 버렸죠. 자,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침에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 저희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냥 팔라 그랬습니다. 2,200원대에서 저항해서. 자, 팔았더니 오히려 더 올라갔죠. 이거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시장이 상승 방향이 아니라 지금 하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거는 얼마에 줬던 종목이냐면 2,000원 손절선을 잡고 이 초반대에서 얼마에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00원 선을 손절선을 잡고 보세요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패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니까 이 자리가 게임 손절이 됐는데 깨지질 않았죠. 최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냥 차라리 팔지 말고 냅두라고 그랬으면 15%를 먹는 건데 그냥 10%대에서 5에서 10%대에서 그냥 먹고 팔라고 그랬는데 이게 못한 거냐? 아니죠. 지금 종목들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지금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4%, 5%, 3%, 2% 빠지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먹고 팔 수 있는 종목이 나오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더 팔았으면, 그러니까 팔았는데도 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탄하거나 아쉬워하면 그게 바로 놀부 마음씨라고 했습니다. 놀부 마음씨로 주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욕심에 여러분들이 결국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팔아야지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현금화 전략할 수가 있고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수익 실현을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가져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아쉬워하지 말아라.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올라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쌍방울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3,100원 욕심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3,100원, 3,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익 실현하라 그랬는데 그때 제 방송할 때에서 3,000원짜리가 일단은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어제에서 그냥 파시라 그럴 때에서 만약에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이거 제가 2,300원인가 2,400원대인가 이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5% 먹고 대충 이거 이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게릴라 공방 때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이게 세력들이 이게 딱 보면 이게 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있다고 어디 한번 볼까? 안 보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차트를 분석하게 보면 이게 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끼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파셨던 분들 오늘 움직였다 그래서 이걸 아쉬워하지 말고 잘 파신 거고요. 혹시 지금도 들고 있다면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계속 매도 사인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지금 종목을 그쵸? 욕심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움직인다고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큰일 나죠. 그쵸? 신규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돼. 이거는 파는 종목입니다. 파는 종목.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표역 종목은요,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 제가 시장이 가끔씩 이제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에서 인버스를 가지고 나오거나 사실 종목으로 지난번에 갖고 나올 때는 이제 포스코를 갖고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쭉 빠지면 안전한 종목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끔씩 얘기하는데 자, 포스코는 다행히도 오늘 그래도 상승 방향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저만 볼게요. 잠깐만. 오늘 아침에 움직이다 다시 밀렸네요. 역시 시장 흐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서는 좀 강하게 좀 움직였지만 포스코도 좀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도 같은 경우도 대형 종목이지만 안전하긴 하지만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상담해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자, 이틀 전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서는 포스코 5% 정도 신규 매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월요일날 드렸습니다. 근데 화요일날에서 상담에 들어왔을 때에서는 이게 지금 시장이 체력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갑자기 대변에 피가 나오고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상한 거다. 지금 시장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19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일단 좀 더 참으시고 기다리셔라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지수가 1950선이 깨지고 1960선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포스코도 17만 2천원, 3천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포스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 사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들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지수가 이제 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도를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아직 기관과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라는 얘기인데 자, 포스코에 대해서 이날 얘기했던 거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월요일날에서는 5% 추가 매수 해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일날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말고 19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왜? 시장 체력이 이상하다.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매매꾼의 입장에서 선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이 이상한 걸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겠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좋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체력이 안 움직인다. 저도 아침에 가족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종목을 한 10개, 20개를 쭉 뽑아갖고 원래는 시장이 좋을 걸 대비를 해서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딱 제가 월요일날 저녁하고 화요일 아침에 종목 뽑아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2차 전지부터 해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고 대변에 피가 나오고 이런 뭔가 분명히 뭔가 몸에 문제가 있듯이 시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망하시면서 접근하지 마셔라. 이게 바로 종목으로 이제 찾는 방법인데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찾아야 되는 방법은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19만 원대까지 어제서 가격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 어디까지 내려야 되느냐? 17만 2천 3천 원까지 2천 원 3천 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보수적인 안목으로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치려면요. 지수가 1980에서 200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맘 놓고 종목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스코를 가지고 시장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서 아마 인버스를 여기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아마 8,100원대인가? 8,100원대인가 아니면 8,050원인가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한번 사시라는 얘기를 5월 2일 날인가 5월 3일 날인가 아마 제가 한번 갖고 나왔었던 적이 한번 있었죠. 자, 그때 이후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또 갖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8,200원입니다. 자, 매수 가격 8,200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고점 이제 매매꾼들 선수들은 이제 정고점에 돌파할 때 사실 이런 종목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코덱스 인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매수가 되는 포인트예요. 돌파 매매 방법이라고 그래서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해서 이거는 원래 매수하는 포인트인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수들보다는 초보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안전한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8,2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매수하실 수 있는 패턴이고 그리고 이거를 종목을 사라고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시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왔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차라리 많이 좋은 종목이 쭉 빠지면 그런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갖고 나올 종목이 없어서 그냥 인버스를 갖고 나왔다. 인버스가 뭐냐 잠깐 설명해 드리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과 같은 건데 레버리지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 이제 상승 방향 쪽으로 올라갈 때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인버스는 시장이 거꾸로 빠질 때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지 선물 지수를 거꾸로 놓으면 똑같은 차트가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날 보면은 이날 2월 16일 날에 얘는 이제 음봉이 나와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2월 16일 날에 코스피 지수랑 선물 지수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놓으면 코스피 지수 얘기예요. 거꾸로 놓으면 지금 이게 색깔을 바꿔야죠. 양봉, 음봉을 바꾸게 되면 지금의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차트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시장이 빠지니까 얘가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갖고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중국 시장 0.55% 지금 하락 출발했는데 많이 빠져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밀려가는 흐름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195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적으로 잘 보셔라. 리스크 대응으로 현금화 전략을 30에서 50% 정도로 좀 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보고 왔는데 역시 시장이 계속 좀 흔들리고 있죠. 자, 오늘처럼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게릴라 무방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서 조금 흔들릴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감지를 하고 일단 보유적인 대응과 좀 리스크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체력이 좀 이상하다. 갑자기 이상하기 때문에 좀 보유적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 좀 잘 접근을 보류하시면서 체크를 하면서 가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안 좋게도 지수가 1950선을 이탈을 하는 60선도 이탈을 했죠. 아침에 이탈한 흐름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점검차 오늘 게릴라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은요.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공방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공방을 참여하시면서 게릴라 공방입니다.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공부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으시고 수백 명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 방송을 이제 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로 들어온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모를 때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1577-7451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참석하는지, 참여하는지 그 부분을,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이번 주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요걸 여러분들이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금화 전략 30에서 50%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웬만한 종목도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제일 좋은 전략은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까 좀 전처럼, 위노바처럼 저렇게 확 올라가 버리면, 쌍방울처럼 확 올라가 버리면, 그냥 저런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게, 일단 현금화 전략을 해놓는 게, 왜, 오늘 같은 날에서 수익을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파는 거지, 저걸 욕심내고 신규 매수로 지금 쫓아가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자, 지금 시장 종목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응은 현금화 전략. 현금화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뭐 방법이 없어요. 현금화 전략이 제일 좋지. 언제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 자, 그래서 강연회 한번 더 나가는데, 자, 강연회가 이번에 있습니다. 1월 날에 22일 날에 있습니다. 강남 교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집대로 하게 되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맞게 해야지. 라면을 끓일 때도 예전에 방송 TV 보면요. 라면의 스프 요만큼만 흔들려도, 그러니까 빠져도 떨어져도 물이 양이 요만큼만 늘어나도 라면 맛이 제대로 안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모 방송에서 방송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물 조리 방법 있죠? 시간과 조리 방법을 정확하게 놔야지만 라면에 제일 맛있는 딱 그게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쵸? 뭐, 스프도 흘리고, 물도 더 넣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방송을 볼 때에서는 제대로 사용 방법을 저한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강남 교대에서 오후 2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어가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종목을 좀 보니까 종목들이 쭈쭈쭈 흘러내리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의 종목들도 623개 빠지고 있고 코스닥 종목은 850개 빠집니다. 아까보다 더 늘어났죠? 조금 더 늘어났죠? 코스닥 종목 850개 빠집니다. 올라가는 거 177개, 아니구나. 이거 코스피가 177개 올라가는 거고, 코스닥은 226개 올라가고 850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빠지는 게 오늘만 해서 그냥 딱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오늘부터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종목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 올라가겠습니다. 손을 들어요. 저 올라갑니다. 이렇게 딱 손을 듭니다. 빨간색 양봉을 들면서 손을 들고 주식도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저 빠지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손이면 왼손은 이제 빠지는 손. 그러니까 방송에 볼 때 이게 왼손이죠. 그렇죠? 자, 왼손은 빠지는 손인데 지금 빠지겠다고 다들 왼손을 들고 있어요. 지금 저 빠질 겁니다. 왼손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빠지겠다는 종목을 지금도 물타기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그동안에서 1월 25일서부터 4월 29일 날까지 드렸던 종목들 다 정리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다 리셋해버려라. 다 초기화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에서는 이제 막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1960선이라는 50선이라는 지지선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서 빠질 때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없어요. 근데 종목들 빠졌었죠. 그래서 빠지고 나서 매매 타임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그때 4월 29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가 만약에
빠지는 강도가 10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빠질 때 힘든 정도가 50 정도란 된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빠지는 정도는요, 7, 80배 강도로 빠지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25% 정도 더 강도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저점이 깨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섣불리 종목들을 매수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29일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미 5월 2일 날, 5월 11일 날 그때 게릴라 공방대에서 전략을 드렸죠. 지금처럼 빠지게 되면 그 전략대로 대응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해서 또 현금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반 고기반. 여러분 물반 고기반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수지에 보면은 물이 마르게 되면요. 손을 넣으면은 물고기가 정말로 막 손가락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그냥 주워 담습니다, 그냥. 주워 담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말라들 때, 그러니까 고기가 워낙 많으면 물반 고기반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이제 도래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지금이 아니라 종목들이 쭈쭈쭈쭉 빠져내려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 전략을 듣기 위해서 좀 이따가 게릴라 공방을 11시 20분에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담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그래도 일단 상담을 하고 지금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꼭 돌려보시고 좀 이따 11시 20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화정보통신 문자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화정보통신은 지금 뭐 시장의 흔들림에 비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 구간이 지금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거래량도 없고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현금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단기 상승 국면이고 시장이 1980에서 2000선은 올라가고 있다면 그냥 이거는 보유가 맞는 겁니다. 2,900원이 깨지지 않고 2,980원이 깨지지 않고 2,9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원래는 보유가 맞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지 라인이 있고 보유가 맞는데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한 단계 더 추락하는 구간이 나오면 요거는 밑으로 쿵 하고 이쪽으로 빠질 거고 한 단계, 두 단계 더 빠진 상황이 나면 2,500원도 내려갈 거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적으로 현금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것도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 보는데 이거는 제 소견인 거고, FOM적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럼 손절선 라인만 잘 지키면 됩니다. 1980선 자리가, 그러니까 1980원 자리죠?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것도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출렁거릴 걸 대비해서 미리 대응하겠다라 그러면 지금 깨진 폭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 빠지고 있질 않고 크게 출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분명히 3,400원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응하자고 예측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확인하고 만약에 깨지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그러면 1,980원 그리고 1,900 이렇게 1차, 2차를 나눠가지고 손절 대응 10%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2,980원 1차 손절 10% 그리고 나머지 2차 손절을 2,900원, 그 자리 2차 손절 자리에 그래서 이거를 깨지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안 깨지면 3,200원에서 3,400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PNT입니다. 자, 문자신데요.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쭈쭈쭈쭈쭉 지금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빠지고 있고. 그래서 몇몇 종목들만 지금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데, 자,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12,650원. 이건 오늘 아침에 시초까지 잘랐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아침에 시초까지 좀 잘랐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요 자리가 깨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 횡보했던 저점 자리도 한번 깨졌고, 그리고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자리도 이미 슬슬 깨지고 있었고, 요 라인은 좀 멀어요. 멀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으니까, 아침에서는 이 자리가 깨일 때 지금 질문하기 전에 이미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인데, 손절폭이 지금 마이너스 7% 정도에서 지금 멈춰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반등을 안 주더라도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10% 안쪽이라면 자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등 안 준다 그래서 12,000원 쪽으로 반등 안 준다 그래서 그냥 냅두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계속 빠져내려갈 것 같으면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라?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아침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반등을 주게 되면 12,000원이라든지 운 좋게도 12,300원 쪽으로 반등 준다 그러면 그때서는 그냥 쿨하게 그냥 일단 자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도 이제 회원들한테 이런 종목을 똑같은 종목인데 2차전인데 저도 이제 종목을 주다가 손절한 종목이 있겠죠. 이제 상하프로테크를 12,750원 정도 부근에서 이걸 저점 매수 시켰어요. 근데 어제 그냥 손절시켜버렸습니다. 12,750원으로 올라오길래, 감사합니다고, 보합고까지 올라오길래,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깨졌죠? 이 라인이 깨졌습니다. 똑같아요. PNT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거를 13,000에서 12,750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시켜놨는데, 조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서 시켜놨는데 수익이 났다가 저점이 깨지니까 어떡합니까?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750원 깨질 때 손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손절하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밖에 나갔다 오거나 마트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 못하신 분들은 어제에서 이렇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왜? 시장이 출렁거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저도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상하프로테크를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라간 종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 주게 됐을 때는 감사합니다고 땡큐하고 매도를 하시는 거면서 어제 같은 날에서는 매도 기회가 있었던 거고 지금에서라도 이런 종목들은 출렁거릴 걸 대비를 해서 한 번씩은 이렇게 손절설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냥 냅둬 버리게 되면 주식은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빠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항상 빠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서 먹을 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무조건 들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을 배신을 해요. 항상 올라갈 것처럼 종목들을 움직이지만 그게 올라가기 전에 아까도 위노바 같은 경우도 지금 20% 급등을 하는데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맨날 올라갔는지 보세요 한번. 이거를 차트를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빠지다가 이제 어제 한번 움직여준 겁니다. 오늘. 그쵸? 그리고 5개월 동안 빠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한 달도 안 움직였는데, 그쵸? 뭐 한 달이 뭐야, 지금 이틀 이렇게. 요날 움직이고, 요날 움직이고. 그러니까 맨날 빠지다가 요날하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착각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어려움을 좀 당하시는 건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다시 한번 종목을 상담을 한 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바다입니다. 자, 소리바다. 아이고, 자, 소리바다는 이제 전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죠? 자, 요거는 좀 대응이 벌써 좀 늦었어요. 많이 좀 늦었는데, 사신 가격대가 3,500원이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싸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흐름이죠. 뭐 비싼 종목을 사기보다는 계속 싸려는 종목을 사는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 때문에 싸다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3,580원이시면요. 그러니까 이쪽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라도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80원이면 손절 라인이 대략 지금 7% 정도 되신다 그러면 그냥 자르세요. 손절하시고 향후에 종목들이 쭈쭈쭈 빠져내려가게 되면 5에서 10% 매매가 적게는 5번, 많게는 20번까지 나올 겁니다. 20번 나오면은 5%씩만 먹어도 100%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게는 그렇게 되고 적게는 5번입니다. 5번만 해도 5%씩 5번만 먹어도 25%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거를 팔고 나서 종목들이 다들 내려가기를 좀 그냥 기다리세요. 차라리 이거를 손절해 놓고 종목들이 쭈쭈쭈쭈쭉 계속 다 빠져내려가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찾아올 거니까 이거는 7% 내에서 손절할 수 있다면 그냥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4,500원, 5,000원, 6,000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절이 무의미합니다. 전저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빠져내려오더라도 바닥치고 움직이게 되면 나중을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이미 대응이 끝났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손절선이 지금 10%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상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만 요거를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8분.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11시 20분 좀 있다가는요.
게릴라 공방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1577-7451로 들어오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고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게릴라 공방을 열어드릴 테니까 1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11시 20분 이전에서 들어오는 분들 왜 방송 안 열렸습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제가 방송을 열 겁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